5년 만이에요. 남자가 날 만지는 게. 과부가 된 후 처음 느끼는 남자의 손길. 골반 침 치료 중 허벅지 안쪽까지 침을 놓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제 몸이 활처럼 휘며 반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58세 한의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5년 만에 깨어난 제 몸과 30년 윤리를 버린 선생님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제 이름은 한여진, 62세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왕진온 한의사 선생님과 선을 넘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5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남편 승우를 교통사고로 잃은 그날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57세였던 그때 저는 IT 기업 CEO로서 바쁘게 살고 있었습니다. 30년 넘게 회사를 키워왔고 업계에서는 꽤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떠나고 나니 모든 게 무의미해졌어요. 회의를 해도 계약을 성사시켜도 무슨 의미가 있나 싶었습니다. 57세에 조기 은퇴를 결정했어요. 임원들은 만류했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며 회사를 떠났죠. 하지만 돌아온 건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강남의 큰 아파트에 혼자 남겨졌어요. 아이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불임 판정을 받았고 그게 평생 콤플렉스로 남았죠. 남편과 단둘이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일주일에 2번 오시는 게 전부였어요. 그나마도 3시간 정도 일하시고 가시니까 나머지 시간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친구들은 있었어요. 하지만 다들 바쁘고 자주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사람을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외출하는 것도 귀찮았고 화장하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렇게 2년을 보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TV를 보고 책을 읽고 가끔 산책을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던 중 60세가 되던 해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갱년기였습니다. 의사들은 늦은 폐경이라고 했어요. 보통 50대 초반에 오는데 저는 60세가 넘어서야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죠. 처음에는 안면홍조였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리면서 열이 올라오는 거예요. 하루에도 5-6번씩 그런 증상이 왔습니다. 땀이 쏟아졌어요. 옷이 젖을 정도로 땀이 났고 그럴 때마다 창피했습니다. 밤에는 더 심했어요. 잠을 자다가 열이 올라와서 깨고 땀에 젖은 잠옷을 갈아입고 다시 자려고 하면 또 깨고요. 불면증이 시작됐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낮에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힘든 게 있었습니다. 관절통이었어요. 특히 골반과 허리가 심하게 아팠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아이고 소리가 절로 났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굳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도 무릎이 시큰거렸어요.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호르몬 치료를 권했어요. 1달간 약을 먹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속이 더 안 좋아졌죠. 정형외과도 가봤어요. MRI를 찍고 엑스레이를 찍고 별별 검사를 다 했습니다. 나이 때문에 뼈가 약해진 거예요. 칼슘 드세요. 의사의 말이었어요. 신경과도 갔습니다. 불면증 때문이었죠. 수면제를 처방받았지만 그것도 별로였어요. 약을 먹고 자면 다음날 종일 머리가 멍했습니다. 6개월 동안 여러 병원을 전전했지만 나아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몸보다 더 힘든 건 마음이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늙은 여자가 보였어요. 처진 볼살, 깊어진 주름, 힘없는 눈빛.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의 아내였어요. 여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늙어가는 할머니일 뿐이었어요. 더 이상 여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이렇게 아플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해하실 수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그냥 나로 살아야 할 때의 공허함을요. 저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요? 5년 동안 남자와 단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62세면 그런 거 필요 없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누군가 제 손을 잡아주기를, 제 이름을 불러주기를, 제가 여자라고 느끼게 해주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62세의 늙은 여자를 누가 원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습니다. 단 한 통의 전화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릴 줄은요. 2024년 3월 친구 은숙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숙이는 대학 동창으로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예요. 여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렇지 뭐. 목소리 왜 그래? 아파? 갱년기 증상이 너무 심해서. 저는 친구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안면홍조, 불면증, 관절통, 우울감까지요. 은숙이가 한참을 듣더니 말했어요. 여진아, 한의원 한번 가봐. 나도 갱년기 때 침 맞고 많이 좋아졌어. 한의원? 효과 있어? 있지. 특히 침이랑 뜸이 관절통에 좋대. 그리고 한약도 체질에 맞게 지어주니까. 저는 조금 망설였습니다. 한의원을 믿지 않는 건 아니었지만 왠지 귀찮았어요. 근데 나가는 게 너무 귀찮아. 그럼 왕진호는 한의사 있는데 소개해줄까? 왕진? 응. 집으로 와서 침 놓아주고 치료해줘. 노인들 많이 이용하더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집에 남자를 들인다는 게 조금 꺼림칙했어요. 5년 동안 집에 남자가 들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청소 아주머니만 오셨지 다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연락처 줘봐. 은숙이가 한의원 전화번호를 보내줬어요. 정한의원, 왕진 전문. 며칠을 망설이다가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의원입니다. 젊은 여자 목소리였어요. 직원인 것 같았습니다. 왕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십니다.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제 증상을 설명했어요. 갱년기 증상, 관절통, 불면증까지요. 네, 원장님께서 방문 가능하십니다. 언제가 편하세요? 이번 주 아무 때나 괜찮아요. 그럼 이번 주 월요일 오후 2시 어떠세요? 좋아요. 주소와 이름을 알려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약을 하고 나니 조금 긴장됐어요. 집에 남자 의사가 온다. 왠지 어색하고 불편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웃기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이 작은 결정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줄은요. 하지만 치료를 받아야 했으니까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이야기의 시작이니까요. 월요일이 됐습니다. 2024년 4월 15일 오후 2시. 아침부터 청소를 했어요. 평소에는 청소 아주머니가 하시지만 그날은 제가 직접 했습니다. 거실을 정리하고 화장실을 닦고 침실도 정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그냥 깔끔하게 해두고 싶었습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었어요. 평소에는 편한 트레이닝복만 입고 지냈는데 그날은 깔끔한 블라우스에 슬랙스를 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가볍게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립스틱도 발랐습니다. 5년 만에 제대로 화장을 하는 것 같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오시는데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오후 2시가 가까워지자 마음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어떤 분이 오실까? 나이가 많으실까? 젊으실까? 엄하실까? 친절하실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확히 2시였어요.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처음 봤어요. 정민재, 58세, 정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사람의 손길이 제 몸과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요. 안녕하세요. 한여진님 맞으시죠? 정민재 한의사입니다. 첫인상은 단정하다였어요. 흰색 한의사 가운에 검정 슬랙스, 깔끔하게 빗은 머리에 은퇴 안경을 쓰고 계셨습니다. 손에는 검정색 의료 가방을 들고 계셨어요. 키는 175cm 정도로 보였고 몸도 날씬한 편이었습니다. 58세라고 했는데 나이보다 젊어 보였어요. 네, 들어오세요. 저는 문을 활짝 열고 선생님을 안내했습니다. 선생님이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시는데 양말까지 깔끔했어요. 왠지 이 사람은 모든 게 단정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실로 안내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의 목소리는 온화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듣기 편한 목소리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으라고 권했습니다. 선생님은 의료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시고 앉으셨어요. 먼저 증상에 대해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제 증상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60세에 시작된 늦은 갱년기, 안면홍조, 불면증, 관절통, 특히 골반과 허리 통증이 심하다고요. 선생님은 노트에 꼼꼼히 적으시면서 중간중간 질문을 하셨어요. 증상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2년 정도요. 병원 치료는 받아보셨나요? 네,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도 받았고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도 받았어요. 근데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그러셨군요. 수면은 어떠세요? 밤에 자다가 서너 번은 깨요. 열이 올라와서요. 식욕은요? 요즘은 잘 안 먹어요. 입맛이 없어서요. 선생님은 계속 적으셨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한여진님 혹시 많이 외로우세요? 갑자기 그 질문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가 환자한테 외로움을 물어본다는 게 이상했어요. 하지만 그 질문이 제 마음을 정확히 찔렀습니다. 네, 많이 외로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갱년기 증상은 호르몬 문제도 있지만 심리적인 영향도 큽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외로움이 증상을 더 악화시키거든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치료할 때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같이 돌봐야 해요. 선생님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년 동안 여러 병원을 다녔지만 제 마음을 물어본 의사는 처음이었어요. 그럼 이제 맥을 짚어볼게요. 손목 좀 내밀어 주세요. 저는 오른손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손목을 잡으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의 손길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선생님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부드럽지만 힘이 있는 손이었어요. 손가락이 길고 마디마디가 단정했습니다. 맥을 짚는 손가락의 감촉이 이상하게 제 심장까지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은 한참 동안 제 맥을 짚으셨습니다. 그 시간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맥이 약하시네요. 기혈이 많이 허한 상태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몸의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관절도 아프시고 잠도 잘 못 주무시는 겁니다. 선생님이 제 손목을 놓으셨어요. 저는 왠지 아쉬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이러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알고 있었어요.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이 그리웠던 겁니다. 침 치료를 시작해 볼게요. 어디가 제일 불편하세요? 허리랑 골반이요. 그럼 침대에 누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저는 침실로 선생님을 안내했습니다. 5년 동안 남자가 들어오지 않았던 침실이었어요. 갑자기 긴장됐습니다. 침대 위에 누우라고 하셨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 엎드려 누웠습니다. 블라우스를 조금 걷어 올려주셔야 허리에 침을 놓을 수 있어요. 선생님의 말에 저는 블라우스를 위로 올렸습니다. 허리가 드러났어요. 부끄러웠습니다. 62세의 늙은 살이 드러나는 게 창피했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습니다.
허리 근육이 많이 굳어 있네요. 손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손이 제 허리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온몸에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허리를 천천히 눌러주셨어요. 혈자리를 찾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아프세요? 네. 거기 아파요. 많이 뭉쳐있네요. 선생님의 손이 제 허리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 손길이 치료를 위한 것인 줄 알면서도 제 심장은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냥 치료를 받는 건데.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길을 느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적 말이에요. 나이가 들어도 이런 감정은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5년간 잊고 살았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이제 침을 놓을게요. 조금 따끔할 수 있어요. 네. 침이 허리에 꽂혔습니다. 따끔했지만 참을 만했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여러 대의 침이 제 허리에 꽂혔습니다. 15분 정도 이대로 계세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선생님은 침대 옆 의자에 앉으셨어요. 저는 침대에 엎드린 채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고요한 침실에 우리 둘뿐이었어요. 선생님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르고 차분한 숨소리였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침이 박힌 자리에서 온기가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온기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는 것 같았어요. 아랫배 쪽으로요. 이게 뭐지? 당황스러웠습니다. 5년 동안 느껴본 적 없는 감각이었어요.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어지러우세요? 열이 오르세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열이 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면홍조 때문이 아니었어요. 다른 이유였습니다. 15분이 지나고 선생님이 침을 빼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일주일에 2번 정도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블라우스를 내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선생님께 들킬까봐 고개를 돌렸습니다. 거실로 나와서 선생님은 한약 처방을 설명해 주셨어요. 한약도 같이 드시면 효과가 더 좋을 거예요. 일주일치 지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가방을 챙기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번 주 목요일에 다시 올게요. 같은 시간에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선생님을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을 닫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58세 한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5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치료에서 일어날 일은 제가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었어요. 목요일이 됐습니다. 월요일 이후로 저는 계속 선생님을 생각했어요. 그 따뜻한 손길, 온화한 목소리, 단정한 모습. 아니야, 그냥 치료받는 거야. 스스로를 타이르며 살았지만 목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아침부터 또 청소를 했어요. 옷도 신경 써서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밝은 색 블라우스를 입었어요. 화장도 지난번보다 조금 더 신경 썼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답은 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정확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선생님이 서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한여진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보다 덜 긴장됐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가웠어요. 선생님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지난번 치료 후에 어떠셨어요? 허리 통증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골반 쪽을 집중적으로 치료해 볼게요. 골반이라는 말에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골반이면 어디를 만지시는 거지? 침실로 갔어요. 이번에는 엎드리지 말고 똑바로 누우라고 하셨습니다. 슬랙스를 조금 내려주셔야 해요.
골반 혈자리에 침을 놓아야 하거든요. 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슬랙스를 허리 아래로 조금 내렸습니다. 속옷이 보일까봐 조심스러웠어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고 제 골반 쪽을 보셨습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62세의 늙은 살, 처진 피부를 보이는 게 손으로 먼저 혈자리를 찾아볼게요. 선생님의 손이 제 골반 위에 올려졌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5년 전 남편 이후로 이런 곳을 만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혈자리를 누르며 확인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기 아프세요? 손가락이 골반 옆쪽을 눌렀을 때 저는 신음을 냈어요. 아, 많이 아프세요? 네, 거기 아파요. 선생님의 손이 계속 그 자리를 눌렀습니다. 아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각이 느껴졌어요. 몸이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마음속으로 되뇌었지만 소용없었어요. 5년간 억눌렀던 욕망이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침을 놓을게요. 침이 골반에 꽂혔어요. 한 대, 두 대, 세 대. 그리고 마지막 침은 허벅지 안쪽이었습니다. 여기 대퇴부 안쪽에도 중요한 혈자리가 있어요. 선생님의 손이 제 허벅지 안쪽에 닿았습니다. 저는 온몸이 경직됐어요. 너무 민감한 곳이었습니다. 침이 꽂히는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제 허리가 활처럼 휘었습니다. 몸이 스스로 반응하는 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아, 작은 신음이 나왔습니다. 선생님이 놀라서 물으셨어요. 많이 아프세요? 제가 너무 깊이 놓았나요? 아, 아니요. 저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아픈 게 아니라 다른 느낌이에요. 그 말을 하고 나서 후회했어요. 내가 지금 뭐라고 한 거야?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방금 건넨 말이 얼마나 위험한 고백인지를요.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있다는 것을요. 선생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민감하게 느껴지세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럴 수 있어요. 오랫동안 자극이 없었던 곳이니까요. 침이 혈자리를 자극하면 몸이 반응하는 거예요. 선생님의 설명은 전문적이었지만 저는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자극이 없었던 곳. 맞아요. 5년 동안 그 어떤 자극도 없었어요. 침을 맞고 15분을 기다리는 동안 제 몸은 계속 반응했습니다. 열이 올라왔어요. 안면홍조가 아니라 다른 종류의 열이었습니다. 아랫배가 뜨거워졌어요. 5년 만에 느껴보는 감각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옆에 앉아 계셨어요. 가끔 제 상태를 확인하시며 물으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몸은 뜨거웠습니다. 드디어 15분이 지났어요. 선생님이 침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허벅지 안쪽 침을 뺄 때 선생님의 손이 제 피부에 닿았어요. 그 짧은 접촉에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습니다. 침을 다 빼고 나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휘청거리자 선생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어요. 괜찮으세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선생님의 손이 제 팔을 감쌌습니다. 그 손이 너무 따뜻했어요. 저는 선생님을 쳐다봤습니다. 처음으로 가까이서 선생님의 얼굴을 봤어요. 은퇴 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가 선했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 손이 정말 따뜻해요.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잠시 저를 쳐다보셨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환자분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의사는 손이 따뜻해야 한다고들 하죠. 아, 그런가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창피했어요. 제가 무슨 기대를 한 걸까요? 거실로 나왔습니다. 선생님은 가방을 정리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올게요. 골반 치료를 몇 번 더 받으시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배웅하고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62세에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환자가 의사한테 이런 마음을 품다니.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치료에서 저는 제 입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께 고백해버렸어요. 무슨 말을 했느냐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저는 제 감정과 싸웠습니다. 이건 그냥 치료야. 선생님은 의사고 나는 환자일 뿐이야. 하루에도 몇 번씩 되뇌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선생님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허리를 만지던 그 손, 골반을 누르던 그 손, 제 팔을 잡아주던 그 손. 5년 만에 느껴본 남자의 체온이었어요. 잠을 자다가도 깨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안면홍조 때문이 아니었어요. 선생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죄책감이 들었어요. 선생님은 그저 환자를 치료하시는 건데 저 혼자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월요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선생님을 다시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62세의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습니다. 월요일 아침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준비했어요. 머리를 감고 화장을 하고 옷도 골랐습니다. 이번에는 살짝 몸에 맞는 니트를 입었어요. 왜 이러는 거지? 치료받으러 가는 건데.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여진님.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저도 웃으며 인사했어요. 선생님도 부드럽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거실에 앉아 지난주 상태를 물으셨어요. 지난 치료 후에 어떠셨어요? 골반 통증은요?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침에 일어날 때도 전보다 덜 아파요. 다행이네요. 오늘은 전신 경락을 풀어드릴게요. 몸 전체의 기혈순환을 좋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전신이라는 말에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실로 갔어요. 이번에는 편한 옷으로 갈아입으라고 하셨습니다. 치료복 같은 게 있으면 좋은데 없으시면 편한 반팔에 반바지 정도면 돼요. 저는 옷장에서 얇은 집업복을 꺼냈어요. 이거 괜찮을까요? 네, 좋아요. 선생님이 밖으로 나가시는 동안 저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민망했어요. 62세의 몸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처진 팔뚝, 굵어진 허벅지, 주름진 무릎. 선생님이 이걸 보시겠지. 부끄러웠지만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다 입으셨어요? 네.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제 모습을 보시고도 아무 표정 변화가 없으셨어요. 역시 전문가이시구나 싶었습니다. 침대에 엎드려 주세요. 저는 침대에 엎드렸어요. 선생님이 제 등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등 근육이 많이 굳어 있네요. 손으로 먼저 풀어드릴게요. 선생님의 손이 제 등에 닿았습니다. 목덜미부터 시작해서 어깨, 등, 허리까지 천천히 내려오셨어요. 혈자리를 누르시는 손길이 깊고 정확했습니다.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네. 하지만 아프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분이 좋았습니다. 5년 만에 누군가가 제 몸을 이렇게 만져주는 게 선생님의 손이 허리 아래로 내려갔어요. 엉덩이 위쪽 청골 부분을 눌러주셨습니다. 여기가 골반 통증의 원인이에요. 이 부분이 막혀 있으면 다리로 가는 기혈도 막히거든요. 손가락이 청골을 따라 눌렀습니다. 그리고 엉덩이 옆쪽까지 내려왔어요. 제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민감한 부위였어요. 혹시 불편하세요?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불편한 게 아니라 너무 좋았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 깨어나고 있었어요. 선생님의 손이 허벅지 뒤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무릎 뒤, 종아리, 발목까지요. 다리 순환도 안 좋으시네요. 많이 붓는 편이세요? 네. 저녁이 되면 발이 붓고 무거워요.
이것도 기혈순환 문제예요. 침으로 풀어드릴게요. 이제 침을 놓기 시작하셨어요. 등, 허리,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온몸에 침이 꽂혔습니다. 특히 엉덩이와 허벅지 경계 부분에 침이 들어갈 때 제 몸이 또 한 번 활처럼 휘었어요. 너무 민감한 곳이었거든요. 이제 15분 정도 그대로 계세요. 선생님은 옆에 앉으셨어요. 고요한 침실에 우리 둘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침에서 온기가 퍼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몸 전체가 이완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긴장감도 있었습니다. 선생님과 단둘이 이 좁은 공간에 있다는 것. 그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고르고 깊은 숨소리였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갑자기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한여진님. 네. 혹시 제가 실례되는 질문을 해도 될까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남편분을 잃으신 지 5년이 되셨다고 들었어요. 그동안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많이 외로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병이에요. 몸도 아프게 하고 마음도 아프게 하죠. 한여진님의 증상 중 상당 부분이 외로움에서 온다고 생각해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혼자 견디지 마세요. 사람은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건강해요. 그 말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5년 동안 아무도 제 외로움을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친구들도 의사들도 아무도요. 하지만 선생님은 알아주셨습니다. 선생님. 네. 저 선생님한테 고백할 게 있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생각도 하기 전에 튀어나온 말이었어요. 아직도 그 순간을 기억합니다.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62세 평생 이렇게 떨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 2번 치료받으면서 저 선생님한테 이상한 감정을 느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엎드린 채로 선생님을 보지 않은 채로요. 5년 만에 처음으로 남자 손길을 느꼈어요. 선생님이 제 몸을 만질 때마다 제 몸이 반응했어요. 부끄럽지만 사실이에요. 한여진님, 저 아직도 여자예요. 62세지만요. 아직도 누군가한테 만져지고 싶고, 안기고 싶고, 사랑받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걸 알아요. 특히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선생님 오시는 날만 기다려져요. 선생님 손길이 그리워요. 이상하죠? 62세 늙은 여자가. 한여진님.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고개 돌려보세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선생님을 봤습니다. 선생님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의사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여진님한테 이상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첫 치료 때부터요. 한여진님 손목을 잡았을 때 맥박이 빨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게 제 때문인지 알았어요. 그리고 나도 똑같았어요. 내 심장도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의자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침대 옆으로 다가오셨어요. 한여진님을 치료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나는 의사고 당신은 환자라고. 선을 넘으면 안 된다고. 선생님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선생님의 손이 제 뺨을 감쌌어요. 62세가 뭐 어때서요? 나도 58세인데. 우리 나이면 사랑하면 안 돼요? 외로우면 안 돼요? 선생님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한여진님, 나는 15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줄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선생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의사로서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도 알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고 싶지 않아요. 선생님이 저를 일으켜 세우셨어요. 침이 아직 박혀 있었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도요.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선생님이 제 침을 하나하나 빼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침을 뺄 때마다 그 자리에 입을 맞추셨습니다. 여기 아팠죠? 등에 입맞춤. 여기도 아팠죠? 허리에 입맞춤. 제 온몸이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입술이었어요. 모든 침을 빼고 나서 선생님이 저를 돌려 세웠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마주봤어요. 한여진님,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정말 괜찮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알아요. 하지만 괜찮아요. 나는 의사고 당신은 환자예요. 이건 윤리 위반이에요. 알아요. 내가 당신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선생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원해요. 62세지만 아직도 여자예요. 사랑받고 싶어요. 선생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를 끌어안으셨습니다. 5년 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품이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너무 따뜻해서 눈물이 났어요. 한여진님, 민재 씨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여진 씨.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키스했어요. 62세와 58세의 키스. 어색할 것 같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벽했어요. 서로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민재 씨가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여진 씨,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괜찮아요. 5년을 기다렸어요. 이제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서로를 만졌습니다. 62세의 몸과 58세의 몸. 완벽하지 않았어요. 주름도 있고 처진 곳도 있고 흉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에게는 완벽했어요. 민재 씨가 제 몸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름다워요, 여진 씨. 거짓말. 나한테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녹았어요. 민재 씨의 손길은 한의사의 손길과 달랐습니다. 치료가 아니라 사랑이었어요. 제 몸 구석구석을 쓰다듬고 입 맞추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저도 민재 씨를 만졌어요. 58세의 몸이었지만 탄탄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신 것 같았어요. 여진 씨, 정말 괜찮아요? 마지막 순간 민재 씨가 물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와줘요, 민재 씨. 우리는 하나가 됐습니다. 62세와 58세의 사랑. 느리고 조심스러웠지만 뜨거웠어요. 제 몸이 5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민재 씨는 저를 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대해주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여진 씨, 사랑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었어요. 행복해서 울었습니다. 5년 만에 들어보는 말이었어요. 저도 사랑해요, 민재 씨. 모든 게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아는 채 누워 있었어요. 민재 씨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여진 씨, 응? 후회하지 않아요? 전혀요. 민재 씨는? 나도요. 오히려 더 일찍 이럴 걸 그랬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알고 있었어요.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걸요. 의사와 환자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다는 걸요. 민재 씨,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뭔데요? 나는 당신을 포기할 수 없어요. 민재 씨가 제 이마에 입맞춤했습니다. 치료는 계속할게요. 하지만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남자로서 올게요. 환자 윤리 위반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치료를 중단할게요.
다른 한의사를 소개해 드릴게요. 그럼 민재 씨는? 개인적으로 만날게요. 더 이상 의사와 환자가 아니라 그냥 남자와 여자로요.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게 가능해요? 만들어야죠. 왜 안 돼요? 민재 씨가 웃었습니다. 저도 웃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을요.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날 이후로 민재 씨와 저는 비밀스러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치료가 중단됐어요. 민재 씨가 다른 한의사를 소개해 주셨고 저는 그분한테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3번씩요.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저녁이면 민재 씨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가 볼까봐, 들킬까봐 두려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민재 씨는 제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줬어요. 같이 산책도 하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갔습니다. 62세에 처음으로 연인이 생긴 것 같았어요. 남편과는 달랐습니다. 남편과는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그건 부부였어요. 하지만 민재 씨와는 연인이었습니다. 설레고 두근거리고 기다려지는 사랑이었어요. 민재 씨도 변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보다 표정이 밝아졌어요. 여진 씨 덕분에 15년 만에 살아난 것 같아요. 민재 씨가 말했습니다. 나도요. 5년 동안 죽은 것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살아있어요. 우리는 서로를 살려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이 들어서도 사랑받고 싶으신가요? 저는 62세에 다시 사랑을 느꼈습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주변에는 비밀로 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가족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의사와 환자 사이였다는 게 알려지면 문제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이 관계를 보호하고 싶었어요.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갱년기 증상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안면홍조도 줄었고 잠도 잘 자고 관절통도 나아졌어요. 의사들이 놀랐습니다. 뭔가 특별한 치료 받으셨어요? 상태가 정말 좋아졌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특별한 치료 받았어요. 사랑이라는 치료를요. 하지만 좋은 날만 계속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무서웠던 전화가 걸려온 날이요. 2024년 7월의 어느 날이었습니다. 민재 씨한테서 다급한 전화가 왔어요. 여진 씨,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에요? 한의사 협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환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제보가 들어왔대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윤리위원회에서 조사한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민재 씨의 면허가 취소된다고요? 30년간 쌓아온 커리어가 무너진다고요? 저 때문에요?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유혹했어요. 제가 먼저 고백했고 제가 선을 넘자고 했습니다. 민재 씨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민재 씨가 그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다음 날 윤리위원회에서 저한테도 연락이 왔습니다. 조사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협회 사무실로 갔습니다. 작은 회의실에 3명의 조사위원이 앉아 있었어요. 모두 나이든 한의사 선생님들이었습니다. 한여진님, 정민재 한의사와의 관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정 한의사가 한여진님을 치료하는 동안 부적절한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하지만 제보에 따르면 두 분이 연인 관계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치료가 끝난 후에요. 조사위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어요.
치료가 끝난 후라고요? 네. 정민재 선생님은 저를 3번 치료하신 후에 다른 한의사를 소개해 주셨어요. 공식적으로 치료 관계를 종료하셨죠.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환자였던 분과 관계를 맺는 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치료 관계가 끝났는데도 왜 안 돼요? 저희는 그냥 62세와 58세의 외로운 사람들이에요. 서로 사랑하는데 그게 왜 잘못이에요? 조사위원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한여진님의 심정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료윤리는 엄격해요. 환자의 취약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취약한 상태요?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저는 62세 성인이에요. 30년 넘게 기업을 경영한 사람이고요. 제 판단으로 민재 씨를 선택한 겁니다. 아무도 저를 이용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제가 먼저 유혹했어요. 조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순간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제 고백이 민재 씨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을 말해야 했어요. 제가 뭐라고요? 제가 먼저 고백했어요. 민재 씨는 처음에 거절하셨어요. 안 된다고, 잘못됐다고 하셨죠. 하지만 제가 계속 원했어요. 그래서 민재 씨가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선생님을 소개해 주신 거예요. 윤리를 지키려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재 씨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히려 끝까지 윤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셨어요. 제발, 민재 씨 면허 취소하지 마세요. 저 때문에 30년 경력이 무너지는 건 너무해요. 조사위원들은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는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울었어요. 제가 민재 씨한테 큰 짐을 지운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2주 후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의 운명을 바꿔버렸어요. 2주 후 윤리위원회에서 결정이 나왔습니다. 민재 씨한테 6개월 진료 정지 처분이 내려졌어요. 면허 취소는 아니었지만 큰 타격이었습니다. 6개월간 환자를 볼 수 없다는 건 수입도 없고 평판도 나빠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민재 씨가 제 집으로 왔습니다. 여진 씨, 저는 민재 씨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다 제 탓이에요. 아니에요. 내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30년 경력이 괜찮아요. 6개월이면 돼요. 그리고 민재 씨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시간이 더 많아졌잖아요. 그 말에 저는 더 울었어요. 하지만 며칠 후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민재 씨를 만나 말했어요. 민재 씨, 우리 헤어져요. 민재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갑자기 왜요? 민재 씨 커리어를 더 망치고 싶지 않아요. 6개월 후에 다시 진료를 시작하셔야 하는데 저랑 계속 만나면 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무서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할지. 환자 꼬셔서 사귄 한의사, 외로워서 의사한테 매달린 할머니. 그런 말들 들을까봐 무서워요. 신경 쓰지 마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죠.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 씨는 아직 58세예요. 앞으로 20년은 더 일하셔야 해요. 환자들도 많고 명성도 있잖아요. 저 때문에 다 잃을 수는 없어요. 여진 씨. 그리고 제가 생각해 봤는데 우리 관계가 정말 사랑인지 확신이 안 서요. 민재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혹시 우리 둘 다 너무 외로워서 서로한테 의지한 건 아닐까요? 저는 5년 동안 혼자였고 민재 씨는 15년 동안 혼자였잖아요. 외로움을 사랑으로 착각한 건 아닐까요? 아니에요.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어떻게 확신해요? 확신해요. 왜냐하면 민재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당신과 있을 때 가장 나답거든요. 의사도 아니고 누군가의 남편도 아니고 그냥
정민재라는 사람으로 있을 수 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도 민재 씨와 있을 때 가장 저다워요. CEO도 아니고 과부도 아니고 그냥 한여진이라는 여자로요. 그럼 왜 헤어지자고 해요? 그래야 민재 씨를 지킬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민재 씨의 손을 놓았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만나요. 그때까지 각자 생각해봐요. 정말 서로가 필요한지 아니면 외로움을 채우려는 건지요. 그리고 만약 6개월 후에도 여전히 사랑한다면 그때는 정식으로 사귀어요. 당당하게요. 민재 씨는 한참을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 침묵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과연 민재 씨는 기다려줄까요?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제 마음은 변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6개월. 길지만 기다릴게요. 고마워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포옹했습니다. 그리고 민재 씨는 떠났어요. 7개월. 과연 우리의 사랑은 그 시간을 견딜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이 정말 마지막 이별이 될까요? 2025년 2월이었습니다. 민재 씨의 진료 정지가 끝나고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민재 씨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외로움 때문이었는지요. 그리고 결론을 내렸어요. 사랑이었다고요. 7개월 동안 민재 씨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지만 매일 그리워했습니다. 손길이 그리웠고 목소리가 그리웠고 함께 있는 시간이 그리웠어요. 62세에도 이렇게 누군가를 그리워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민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여진님. 예전처럼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민재 씨, 7개월이 지났어요. 약속했죠. 7개월 후에 만나기로요. 네. 그동안 많이 생각했어요. 그리고 확신하게 됐어요. 민재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외로움 때문이 아니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58세에 만난 마지막 사랑이에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62세에 만난 마지막 사랑이에요. 그럼 이제 정식으로 사귀는 거예요? 네.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7개월 만에 포옹이었어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이야기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저희의 사랑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만 더 들어주세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당당하게 만났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소개했고 가족들한테도 말했어요. 처음에는 다들 놀랐습니다. 62세의 연애? 환자였던 사람이랑? 하지만 우리를 보고 나서는 축복해줬어요. 행복해 보여. 오래 사랑하길 바래. 지금은 2025년 12월입니다. 민재 씨와 사귄 지 10개월이 됐어요. 우리는 결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나이에 결혼은 복잡하니까요. 대신 함께 사는 시간을 늘렸어요. 이 나이에 결혼은 복잡하니까요. 대신 함께 사는 시간을 늘렸어요. 이 나이에 결혼은 복잡하니까요. 대신 함께 사는 시간을 늘렸어요. 일주일에 나흘은 제 집에서, 나흘은 민재 씨 집에서 지냅니다. 가끔은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평범하게 살아요. 제 갱년기 증상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절통도 없고 잠도 잘 자고 우울하지도 않아요. 사랑이 약이었던 것 같아요. 민재 씨도 행복해 보입니다. 15년 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자주 하시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이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우리는 행복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어떻게 들리셨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나는 혼자가 편한데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당연합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어요. 운동하고 산책하고 취미생활 즐기시고 친구들 만나시고 자식들 잘 되는 거 보고 손주들 보면서 사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실 수 있죠. 하지만 혹시 오랫동안 사별이나 이혼으로 혼자 사신 분들 중에 진짜 외로우신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밤에 잠들기 전에 문득 허전하신 분들이요.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핑계가 아니에요. 60대든 70대든 여전히 선택할 수 있어요. 혼자 사실 수도 있고 누군가와 함께 할 수도 있어요. 둘 다 괜찮아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사시는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 생각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나는 혼자가 좋다. 나는 외롭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다. 뭐든 좋아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황혼의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보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로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황혼에서 다시 피는 늦은 사랑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외로움과 용기에 대해 이야기하는 늦게 핀 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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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였습니다.